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춤에 재능이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발레 학원에 보내는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큰 키, 밝은 피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밝은 성격을 가진 탓에 자매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친구들 역시 많았던 그녀.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녀와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또 다른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여러 갈등으로 인해 항상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죠. 항상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도 보기 싫었고, 그런 아버지와 매일 다투는 어머니도 보기 싫었던 그녀.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더러운, 비만해, 머리가 웃긴 아이라 자신을 칭하며 그러한 감정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두 소녀는 당시 이웃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살던 15살의 레이첼 바버는 모델 겸 댄서로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뮤지컬에 출연할 꿈을 갖고 항상 연습에 몰두했던 그녀. 그런 그녀가 1999년 3월 1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레이첼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트램 정류장에서 내렸고 아버지에게 저녁 6시 15분에 이곳에서 보자고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레이첼은 댄스 학교를 마치고 남자친구에게 오늘 밤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그녀가 리치몬드에 있는 트램 정류장에서 한 여성과 함께 트램에서 내리는 것을 한 친구가 목격합니다. 당시 친구가 본 레이첼은 함께 내린 여성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레이첼의 아버지는 약속 장소에서 딸을 기다렸지만 저녁 9시가 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아버지. 그날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말했다는 남자친구의 진술과 그녀가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친구의 진술.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끝내 비밀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기에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정도면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뉘앙스로 보아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제의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 경찰. 그들은 실종 전날 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증언으로 그 시간대 레이첼의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레이첼과 그날 통화를 했던 이는 캐롤라인이라는 이웃집 여성으로 가끔 레이첼과 동생들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친구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레이첼이 실종된 날 함께 있던 여성의 몽타주가 캐롤라인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형사. 형사는 레이첼의 실종에 캐롤라인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칠간 병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집에 있으리라 확신했던 형사. 하지만 내부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캐롤라인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간질 환자였던 그녀가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죠. 한 형사가 구급차를 부르며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방을 둘러보던 다른 형사는 레이첼의 옷이 들어있는 가방과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는 레이첼 엘리자베스 바버 명의의 출생 증명서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형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캐롤라인은 옆에 앉아있는 형사를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레이첼을 죽였다고 말이죠. 킬모어에 있는 아버지의 농장에 레이첼을 묻었다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던 캐롤라인. 왜 레이첼 가족과 친했던 이웃이자 베이비시터를 하기도 했던 그녀가 이러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과거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살던 캐롤라인은 창문을 통해 이웃인 레이첼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캐롤라인.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레이첼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레이첼을 롤모델로 삼았던 캐롤라인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그렇게 레이첼 가족의 베이비시터로 접근해 가족 모두와 친해지며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도 잘 나가며 직장도 얻어 돈을 버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1999년 2월 28일, 캐롤라인은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명상한 뒤 몇 가지 질문을 할 거라며 대가로 $500를 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당연히 레이첼은 수락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연구의 일환이기에 누구에게도 절대 자신과 만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캐롤라인. 그렇게 다음날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녀가 방에서 명상하는 사이를 노려 교살했습니다. 다음날 캐롤라인은 옷장에 레이첼의 시신을 숨겨둔 뒤 출근했고, 그 다음날 병가를 낸 뒤 양탄자 2개로 레이첼을 감싸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조각품을 옮기는 중이라고 둘러대며 아버지의 농장으로 간 그녀는 그곳에 레이첼의 시신을 유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캐롤라인은 $10,000의 은행 대출을 신청했고, 레이첼 엘리자베스 바버라는 이름으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 신분 세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캐롤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전 형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고, 쓰러져 있는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자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롤모델로 삼았던 레이첼이 되고자 그녀를 살해했다는 캐롤라인. 완벽한 레이첼이 되려면 우선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캐롤라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야성적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맨발로 달리곤 했죠. 발레에 매우 재능이 있더라고요. 모델 일을 하기도 했고 9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뒤 새로운 댄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댄서다운 몸매, 매우 선명한 창백한 피부, 체면을 거는 듯한 녹색 눈동자, 다양한 색으로 염색한 머리.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2000년 10월, 법정에서는 캐롤라인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불행하고 친구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표현하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천사의 세계로 내던져져 고통받는 길 잃은 영혼이며 끔찍한 것들을 안에 담아둔 외계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캐롤라인. 그런 그녀에게 판사는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꿈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14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형량으로 보아 그녀가 받은 인격장애 판정이 형량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8월 10일에 그녀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으나 레이첼 부모님의 항소로 출소가 연기됐고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캐롤라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변명과 인정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뉘우침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잘 살고 있을 그녀가 하루빨리 지옥에 떨어져 진정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